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충남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세제를 삼킨 여자아이가 80km 떨어진 대전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학교 폭력을 당한 충남 지역 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철 대하를 맛볼 수 있는 축제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철 태안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당진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서산에서도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또다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6일 천안에서 실수로 세제를 삼킨 8살 A양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찾았지만 소아 응급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인근 단국대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알아봤지만 중독 치료 전문의가 없어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료기관 9곳에 문의한 끝에 A양은 천안에서 80km 떨어진 대전 충남대 병원으로 3시간여 만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충남 지역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을 한 학생은 2.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7%로 가장 높았고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유난히 길고 또 무더웠습니다. 긴 여름 끝에 기다리던 가을이 왔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 나들이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철을 맞은 대하도 먹을 수 있고 반려견과 함께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태안이 가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을에 가보면 좋은 태안 지역 관광지를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싱싱한 대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연산 대하의 집산지로 알려진 안면도 백사장항 일원에서 대하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여름 고수온의 영향으로 대하의 길이가 20cm를 넘는 등 품질이 좋아졌고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100% 증가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철 대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대하와 더불어 제철을 맞은 꽃게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대하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진행됩니다. 네, 저희 안면도 백사장 대하 축제에는 대하 맨손잡기 체험, 장어 릴레이 게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면도 백사장 대하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즐길거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35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연 태안 5일장도 방문하기 좋습니다. 식자재와 주방도구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전과 빙수 등 푸짐한 먹거리는 물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도 마련됐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동부시장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되는데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맥주 한 캔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시장 내 점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포한 태안군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다양한 반려동물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소와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숙박료를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태안 내 주요 관광지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가을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 태안. 올해를 시작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가을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4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사들이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도 LG 헬로비전을 비롯해 케이블 방송 4개사가 공동 참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 속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동작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실제 사람의 몸짓. 온몸에 달린 센서가 동작을 인식해 캐릭터에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튜버, VTuber, 스트리머 분들 쓰시기에 제일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2024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AI, VR, AR, 메타버스 등 최신 콘텐츠와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0개 나라에서 400여 개 관련 회사가 홍보 부스를 차리고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My purpose to be here is looking for K content like K-dramas or movies or K-pop concerts to a screening in Mexican cinema, Mexico and Latin America like Peru, Argentina, Chile and another Latin countries. 특히 올해도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등 국내 케이블 방송사 4곳이 공동으로 참여해 콘텐츠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끄는 가운데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적으로 4대 MSO가 함께 모여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사마다 특색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아무래도 각사마다 유통 판로를 찾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뭉치고 홍보하는데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콘텐츠 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4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2025년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공모에 당진시의 천주교 의뢰인 연도와 실치잡이 2건이 선정됐습니다. 네, 당진시 문화체육과 장승률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은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대표 문화자원으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별로 조사, 연구, 전승 환경 조성 및 체계화 등 자율적인 전승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 성과가 좋으면 3년 동안 전승 환경 조성과 전승 체계화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공모에서 지난 2023년 선정된 계속 사업으로 당진 합덕지역 천주교 상장내 의뢰 연도의 전승 기반 구축과 전승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선정됐고요. 신규 사업으로 당진 전통 방식 실치잡이 및 덕장의 미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사업이 선정되어 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천주교 의뢰인 연도와 또 실치잡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천주교 연도 의뢰는 상장 내에서 신자들이 망자를 위해 바치는 위령 기도입니다. 특히 당진 지역의 연도 의뢰는 19세기 중엽 천주교 전래 당시 교리와 맞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제사와 장례 문화를 천주교 교리에 맞도록 수용, 대체하고 우리나라 전통의 노랫가락을 반영한 기도와 전통적인 상장례 둘의 역할을 차용한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2023년부터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등 학술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당진 천주교 연도 의뢰의 미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진 실치잡이 및 덕장은 국내 실치잡이 최대 어장인 장구항을 중심으로 어로 전통 지식 분야의 보존 및 전승 측면에 주목해서 선정되었으며 실치잡이와 실치를 건조해 포를 만드는 실치 덕장의 학술 조사 및 연구 기록화를 통해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과 전승 여건 마련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무형유산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동안 유산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연도와 실치잡이가 미래 무형유산 발굴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형유산적 가치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당진시는 지역 무형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문화체육과 장승률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김혜진 경위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공주의 한 국도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전방 같은 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도로 작업 차량을 추돌하는 전방 주시 위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방에 작업장 주의 표지판이 나타나면 바로 감속하면서 전방 주시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부여의 한 교차로, 좌회전하던 블랙박스 차량과 직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건데요.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피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지 살핀 후 주의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 없이 지나치면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되고 사고 시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8월 부여의 한 도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위였습니다. 당진과 서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지난 26일 오후 3시 10분쯤 당진시 정미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는 90대 A씨와 아들, 손녀가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서산시 해미면에서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서령상가와 중앙호수공원 등 동지역 침수 중점 관리구역에 배수펌프장 한 곳을 2026년까지 설치하고 하수관로와 빗물바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침수된 적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소규모 상가, 단독주택에는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